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4학년도 3월 교육청 주요문항풀이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해보면 아마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유형이 없었고, 그리고 문제 계산량 또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13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ABC의 외접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코사인 B각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AB와 BC에 대한 길이 B, 그리고 PAC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 가장 큰 넓이를 가지는 놈을 QAC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AC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AC의 수직인 이 높이가 가장 긴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QAC를 먼저 작도를 해주면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QA의 길이가 6루트 10이다 나와 있고, 그럼 당연히 QC 길이도 6루트 10이겠죠. 자, 그리고 D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는데, 이 D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가 120도다. 이때 CBD의 외접원 길이를 구하시오.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시오입니다. 자, 우선은 AB의 선분 길이를 스몰 a, 그럼 여긴 2a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코사인 B가 지금 마이너스 8분의 5이니까 자, 뭐 이런 식을 하나 써볼 수 있습니다.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a 제곱은 5a 제곱 마이너스 ac 제곱. 따라서 ac의 제곱은 2분의 5 넘어오면은 2분의 15a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제 뭘 할 수도 있냐면 여기 각 B의 맞은편에 있는 각 Q가 둘이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코사인의 Q는 코사인의 파이 빼기 B인데, 그럼 얘는 8분의 5가 되겠죠. 얘는 6루트 10, 6루트 10이니까 36에 10 곱하면 360, 그 다음에 360 하면 720 마이너스 AC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른 삼각형으로부터 AC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 자, 여기가 720이니까 나눠주면 90, 450 넘어가면은 720 빼준 게 AC 제곱이 돼야겠죠. 얘가 270이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놈이 270이니까 얘는 390, 90은 15 곱하기 6이니까 약분을 시켜주면 A 제곱이 36, 따라서 A는 6이 됩니다. 자, 이때 A는 6인 것까지를 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BCD 삼각형에서 CDB를 줬죠. 여기가 3분의 2파인 걸 줬으니까 맞은편에 있는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2a를 계산한 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길이 r의 2배가 된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라지 r은 a를 구했잖아요. 지금 a 6이니까 6 곱하기 얘는 루트 3분의 2 해서 3 날려주면은 4 루트 3이 돼야겠습니다. 자, 이게 반지름 길이가 되고, 자, 그 다음 14번 AB는 두 정수에 대해서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fx가 지금 구간별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t라는 값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실근의 개수를 파악해봐라 라는 문제이고, 0보다 클 때는 지금 고정된 함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된 함수를 먼저 그려볼 건데, 0과 2에서 도함수가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런 그래프 개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0,5를 지나고 있고 2를 넣어주면은 8에다가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2,1을 지나게 됩니다. 0,5와 2,1을 지나는 2,1을 지나는 3차 함수를 오른쪽에 그려라. 자, 여기는 지금 빵꾸가 뚫려 있어야겠죠. 다시
자, 이런 그래프 개형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지금 축이 일단은 x는 a라는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축이 이제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케이스를 나눠줘야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축이 왼쪽에 있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불연속점이 두 개가 나오게끔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이런 생각 먼저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라고 하면은 위에서부터 셌을 때 지금 이게 포인트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두 개였다가 지금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겠죠. 그리고 요 지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이 y는 5에서 무조건 불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1을 기준으로 불연속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애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그럼 조금 더 내려서, 물론 이런 놈도 안 되겠죠. 5에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불연속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여기서 그러면 불연속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세 개였다가 지금 2개, 그리고 다시 2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려보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0,5를 지나는 2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개씩 가지다가 여기서 지금 연속적으로 생겨먹으면 점 3개가 됐죠. 그래서 불연속 하나. 그럼 여긴 4개 계속 가다가 요 지점이 만약에 함수값이 2,1 y는 1과 같지 않다면은 불연속점이 여기 하나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요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요런 식으로 함수값이 y값이 1이 되도록 잡아주면 요럴 때는 지금 불연속점이 2개가 생기구나,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a,1과 0,5를 지나는 2차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x-a 제곱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a 제곱으로 풀어 쓸 수 있죠. 묶어서 쓸 수 있죠. 자,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은 이 뒤에 있는 값이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a 제곱이 1이 나와야 a,1을 지난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0,5를 지나려면 그냥 요 주어진 함수에다가 다시 0,5를 대입을 하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5가 돼야 됩니다. 자, 지금 a, b에 대한 식 두 개니까 연립을 해주면 밑에서 위에를 빼줄게요. 그러면 a 제곱은 4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수니까. 그러면은 a 제곱이 4일 때 요 값이 1이니까 b 제곱은 4가 돼야 되고, 그럼 b는 풀마 2 중에서 하나를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축이 음수일 때는 a, b에 대한 순서쌍이 2개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내렸을 때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 특이한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마다 어쨌든 추가적인 불연속점이 더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렸던 이런 그래프 상황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축이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려봅시다. 자, 일단은 복사를 하나 해왔는데 오른쪽은 그래프가 그대로 생겨 먹었고, 자, 그 다음에 축이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2차 함수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었냐면 이제 요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거를 밑으로 당길 겁니다. 그러면 불연속점이 무조건 여기서 하나 더 나오게 되고 여기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안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불연속점은 2개였다가 겹종 개수가 계속 2개였다가 하나가 되니까 얘도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좀 더 내렸을 때, 자, 2,1을 지나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2개였다가
교점이 3개가, 교점 계속 두 개긴 한데 빵꾸 뚫려 있으니까 요 살짝만 내리면 이제 3개가 되니까 어쨌든 불연속이죠. 그리고 계속 교점 3개였다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불연속이다. 그러면은 A가 양수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 2차 함수가 0,1을 지나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0,1을 지난다라는 거는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a가 0이면 b제곱이 1이니까 풀마 1이 될 수 있고, 둘 다 지금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a는 2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등호 이렇게 붙일게요. 자 그러고 a가 2면은 얘가 1이니까 b는 0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3개가 된다. 그래서 총 5개의 순서쌍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지금 an 플러스 1이 이제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바로 해보죠. 자, a5가 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a4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전항과 그 다음 항이 같다로 가려면, 얘가 어때야 되냐면, n보단 커야 되죠. 4보단 커야 돼요. a4가. 이거 성립하죠. 요거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냐, 밑에 경우도 있죠.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이 마이너스 an을 넘겼을 때 an과 an 플러스 1의 합이 3n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합이 n에다 지금 4 넣어주면은 10이 되면 되는 거죠. 합이 10이 되도록 5를 만들어라. 그럼 a4가 5가 되면은 얘는 4보다 작진 않기 때문에 얘는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계속 쭉 해볼 건데, 자, A3, 5 괜찮죠? 3보다 크니까. 자, 그 다음 합은, 3 넣어주면은 7을 만들어야 됩니다. 합이 7. 5랑 2를 더해서. 얘는 괜찮죠? 왜냐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A2로 가보면, 얘는 5 괜찮습니다. 2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합을 몇을 만들어야 되냐면 4를 만들어야 되죠. 2 대입하면 4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인데 얘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에서 2 그대로 갈 수 있나요? 요거 2보다 커야 되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합이 마찬가지로 4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둘이 2 더하면은 됩니다.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래서 A2까지 왔을 때 지금 3개의 케이스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5, 1보다 크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합은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데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대로 오는 거 1보다 커야 되니까 안 됩니다. 자, 합이 1을 만들려면 2가 돼야 되는데 1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2는 1보다 크니까 괜찮고 합이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래서 5랑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주게 되면 40이 정답이 돼야겠죠. 그래서 15번이 되게 무난하게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21번도 정말 쉽게 나왔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 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gx를 우리가 만약에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ft는 t, 요걸 만족하는 그 값들을 구해내면 되는 건데, 어쨌든 gx는 지금 2개의 주기만큼 그 코사인 함수를 그릴 건데, 어쨌든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이렇게 된 거고, 이거를 만족하는 t 값을 먼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2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은 t가 되도록 정리를 해보면 2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1은 0이고 둘 하나에 마이너스 해주면은 t는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둘 다 범위 안에 들어오는 애들이죠.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한 덩이가 지금 6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긴 빵꾸 10이 이렇게 됩니다. 6부터 시작을 해서 0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은 이제 t가 지금 gx를 t라고 한 거니까 gx랑 t를 끄어 보면 자, 여기 하나 자, 요렇게 하나 여기서 실근 2개 그 다음에
2분의 1 대 실근 4개입니다. 얘네들의 x 값들을 다 더하시오니까 얘가 3이죠. 그리고 얘가 9입니다. 그러면은 3 하나 9 하나, 이거 두 개는 둘이 더하면은 얘 2배니까 3 곱하기 2가 되고, 얘네 둘이 더한 것도 9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3, 9짜리가 둘이 더하면 10인데 이런 게 세 쌍이 있으니까 36이 정답이 되겠죠. 20번을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많이 보던 꼴입니다. 뭐냐면 AX랑 로그 AX는 역함수 관계죠. 얘네들 지금 뭐 했냐면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위로. 그러면 원래 얘네들은 증가함수인데 y는 x 위에서만 교점을 가졌죠, 얘네들은. 근데 그거를 이만큼씩 그대로 잡아 올린 거니까 이 두 함수는 y는 x 플러스 2에서 교점을 가진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y는 x 플러스 2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함수는 이거 뭐죠? 자, 저랑 관계없는 광고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점은 y는 x 플러스 2에서만 가지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뭘 확인하고 싶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요쯤에다 그려봅시다. 이렇게 만나는 이런 애들을 A, B라 하자. A, B라 하자. 자, 그러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은 얘죠. A, B의 중심. 왜냐면 역함수인 애들을 평행이동 시켰으니까 얘네들은 y는 x 플러스 2의 대칭입니다. 그래서 요 중점이 지금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얘가 y좌표가 2분의 19라는 거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x 값은 여기서 2를 빼야겠죠. 그래서 2분의 1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넓이가 이렇다라는 사실은 반지름은 루트 2분의 11이다 라는 얘기고, 즉 2분의 11 루트 2라는 얘기니까 요게 지금 요만큼이 반지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게 2분의 11 루트 2라는 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A로 가려면 2분의 11만큼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분의 11을 빼주면 2분의 4니까 2, 2분의 11을 더해주게 되면은 2분의 30이니까 15가 됩니다. 자,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죠? 이게 A의 x 플러스 2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은 집어넣어주면 a제곱 플러스 2는 15, 따라서 a제곱은 13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이런 꼴 많이 나왔었죠, 그동안. 기출에서도 몇 차례 나왔었고, 그거랑 관련된 사설 문제들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fx 안에 절대값 안에 있는 놈을 먼저 그려주게 되면 얘는 3x제곱 빼기 3이 도함수니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를 가집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느낌인데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데 지금 1, 몇이냐면 1 넣어보면은 9 빼기 3이니까 1,6이죠. 그러면 얘는 더 위에 있으니까 x축이 어디쯤에 있냐면 한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참 아래에. 자, 그리고 접어 올려라, 이런 그래프가 fx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만큼씩 닫힌 구간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f의 그 사이에서 최대값을 gt라고 하고, gt를 그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도 지점을 하나 찍어보면 마이너스 1,1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 위에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구간을 이만큼씩 요런 애들을 잡고 움직일 거예요. 얘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닫힌 구간 이만큼의 길이가 떨어져 있는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얘죠. 얘가 움직일 때마다 이 값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얘가 쭉 계속 내려온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GT 값은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죠. 요점. 이제 닫힌 구간이 그래서 뭘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마이너스 3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9 플러스 8이니까 17에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접어 올리면은 마이너스 3, 10을 지나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구간을 까지는 요 빨간색 그래프를 따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값은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1,10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때부터는 t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부터는 요 10을 따라가야 된다. 쭉 따라갑니다. 마이너스 1,1 사이에서도 얘가 최대값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간 다음에 여기서 살짝만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요 놈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은 그냥 요 왼쪽에 있는 값들을 쭉 따라가게 되겠죠. 따라가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여기 중간에 0이 있을 텐데 0이 있고, 지금 정수들만 확인을 해보면 0이 있고, 그 다음 2는 어디 있냐면 계산을 해봐야겠죠. 2 넣으면은 8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니까 10입니다. 2를 넣었을 때도 10이구나. 함수를 어떻게 이렇게 잡았죠? 2,10입니다. 자, 그러면 0에서 2까지는 간격이 지금 2짜리인데 그거보다는 전에 어떤 놈이 생겨야 되냐면 여기 간격이 이만큼 되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죠. 0에서 2는 지금 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형태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빨간 색깔까지 잘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지금 여기가 간격이 2가 되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구간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는 t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값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요 지금 fx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킨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와야겠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이만큼씩 평행이동 시킨. 자, 그래서 gx 그래프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마이너스 3에서 미분 불가능, 그리고 요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가 알파겠죠. 그래서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성질을 쓸 수가 있냐면 이만큼 떨어진 베타 플러스 2에 대해서 f의 베타랑 f의 베타 플러스 2랑 함수값이 일치하는 그런 베타를 찾아라, 이런 거였죠. 정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집어넣어주면은 둘 다 어쨌든 절대값 취하든 안 취하든 상관없는 값들이니까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8은 베타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8 날라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베타 마이너스 3베타 날라가고, 베타 세제곱도 날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베타 제곱 앞에 3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2의 제곱의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8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 2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 2로 나눠주면은 3베타 제곱에 플러스 6베타 플러스 1은 0입니다. 자, B'이 지금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에 9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 풀마 3분의 루트 6이라는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베타는 어떤 놈이어야 되냐면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루트 6입니다. 자,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자, 얘는 3 마이너스 약분을 해주면 루트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저기 형태에 맞춰주게 되면 m은 3이고 n은 마이너스 1이니까 m 플러스 n은 2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문제를 가보면 이제 다 극한 문제로 위주로 나왔죠, 범위가. 자, 그래서 지금 28번 먼저 보면 2차 함수 하나가 있고, 2차 함수는 지금 y축 이렇게, 그리고 enx 만나는 점을 an, bn이라 하시오. 자, 식을 써보면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얘가 지금 인수분해 되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an이 n 마이너스 1, bn이 n 플러스 1이구나.
자, 그러면 요만큼이 2니까 요만큼이 뭐가 돼요? 기울기가 2nx니까 4n이 되죠. 그러면은 an에서 bn까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1대 2n이니까 1 플러스 4n 제곱에 거기에 2배가 되겠죠. 2대 4n이니까. 자, an, bn 길이 구했고, 그 다음에 p는 어떤 놈이냐면 이제 2,0을 지나는 원이 어딘가 있는데 n에 따라서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죠. 뭐 여기 있던지 아니면 여기 있던지 할 텐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an, bn이 있고 요게 지금 원점 지나는 직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n은 지금 점점 커질 테니까 뭐 좀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2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 어쨌든 삼각형의 높이는 그냥 얘를 이렇게 끄은 거죠. 끄은 건데 원 위에 있는 점 중에서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고, 그 말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런 수직 이면서 요점이 p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반지름 1에다가 2,0에서 요 직선에 끈 이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넓이는 2분의 1에 an, bn이 아까 전에 뭐였냐면 2 곱하기 1 플러스 4n 제곱의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높이는 요만큼입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그림을 조금만 크게 그려보면 5, 2,0이었죠. 여기가 2고 얘를 알파라고 하면 지금 요 각이기 때문에 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 지금 아까 뭐시였냐면 2n이었죠. 1대 2n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은 1대 2n이어야 되니까 2n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에 대한 관계식을 써보면 요 2라는 빗변 길이는 알파 곱하기 1대 2n이니까 1 플러스 4n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요 노란 길이만큼의 높이를 더해줘야 되는 건데 2n 알파에다가 2n 알파가 요만큼인 거죠. 지금 떼온 거.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2n 알파 플러스 1. 요게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다. 자,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루트의 1 플러스 4n 제곱에다가 2n 알파가 뭐냐면 알파가 여기니까 2n 곱하기 알파는 루트 1 플러스 4n 제곱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자, 그래서 얘를 지금 뭐 해야 되냐면 sn을 n으로 나눠라. 자,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얘네들 지금 분배를 해주면 첫 번째 분배를 했을 때 요거 약분이 되면서 n분의 4n이 남죠. 4. 그 다음에 뒤에로 분배를 했을 때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1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6이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에 지금 3차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접하는 접선인데 얘가 원이랑도 접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pn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t분의 ft가 f't랑 같아야겠죠. 지금 원점을 지난 접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n 세제곱분의 4에다가 3t 제곱이니까 12t 제곱입니다. t 올라가서 세제곱, 얘 넘어가면 1은 n 세제곱분의 8t 세제곱. 자, 따라서 t는 2분의 n이라는 값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pn 좌표는 어떻게 됐냐면 2분의 n을 fn에다가 집어넣어주면 8분의 n 세제곱이니까 n 세제곱 날라가고 2분의 1 더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 pn 좌표. 자, 그리고 rn 이렇게 있을 때 rn은 x축에도 동시에 접해야 된다 라는 상황입니다. 자, rn을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할 때 결국에는 지금 이 원이 여기 지금 수직으로 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OPN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아야겠죠. 얘랑 지금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이니까. 자, 그래서 OPN의 선분 길이를 먼저 써보면 OPN의 선분 길이는 2분의 1에다가 n3이니까 n제곱 플러스 9의 루트 씌운 만큼입니다. 자, 이걸 왜 구했냐면 요 중심을 C라고 했을 때 C의 좌표가 요 길이 2분의 1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y좌표는 지금 반지름, 뭔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pn의 좌표는 아까 전에 구했죠. 2분의 n, 2분의 3이다. 얘네들 사이에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요? 얘네들 사이 기울기가? 지금 얘네들은 요 OPN이랑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접하고 있잖아요, 원에. 그럼 수직이니까 요 기울기가 아까 전에 PN의 기울기, OPN의 기울기가 n분의 3이니까 요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n이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n. 자, 그래서 두 점 사이 기울기 공식 써보면 그냥 3분의 마이너스 n은 C에서 P를 빼볼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에서 n을 뺀 거고, 그 다음 Rn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 Rn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올라가서 2Rn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얘를 넘겨주면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n에다가 분자에 얘가 있는 거니까 9에다가 분모에 유리화해서 바로 씁시다. 그냥 이렇게 되고, 얘는 2Rn-3입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4Rn-3이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해줄게요. 자, 여기 일단은 2를 곱해주게 되면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n이죠. 얘가 4Rn-6이다. 자, 그 다음에 4Rn 빼기 3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양변에 3을 더합시다. 그러면은 빼기 3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요런 n에 대한 정보로 나타내졌고, 얘를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지금 n제곱을 곱해야 되죠. 40n제곱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40n제곱을 곱해서 정리를 합시다. 40n제곱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3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n, 이렇게 쓰면 3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 마이너스 6n 계산을 해주면은 얘랑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n입니다. 자, 3 밖으로 나가서 120 만들어주고, 자, 120에 n제곱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플러스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n입니다. 자, 얘는 금방 할 수 있겠죠, 이제. 자, 얘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9만 분자에 남을 거고, 분모에는 똑같은 놈이 하나 더 생기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에는 극한값이 120 곱하기 9, 그 다음에 분모는 어디로 가냐면 1 더하기 1, 1 더하기 1 해서 4로 가겠네요. 자, 그래서 30에다가 9를 곱해주게 되면은 2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30번 문제를 보면은 기본적인 틀입니다. 얘를 이제 n분의 x 값이 구간이 지금 0보다 큰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과 1 사이에 있으면 첫 번째 gx는 얘네들 날라가서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n분의 x가 1인 상황에서는 2분의 fx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m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n분의 x가 1보다 크면은 fx만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미분 가능하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0에선 빵꾸, 그리고 쭉 x자리를 그려줍니다. 어디까지 그리냐면 x가 m이 되기 전까지. 근데 어쨌든 미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야 되냐면 3차 함수를 그려줘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x가 m보다 클 때는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m 플러스 1에서 지금 감소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3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 조건을 보게 되면은 실근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실근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정수 자연수 값이 돼야 되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했을 때 만약에 얘만 정수 값 자연수 값이라고 한다면
나 조건을 만족시킨 K는 어떤 애들이 있냐면 여기 알파 마이너스 1이 있고 그랬을 때 얘네 둘이 곱한 게 0이다. 뭐 작년 수능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알파랑 뭐 얘가 정수가 아니라면 알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도 두 개가 되는 거죠. 아, 실근이 만약에 정수가 된다면 이 자연수 K에 해당하는 애는 알파 마이너스 1과 알파 두 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실근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럼 얘도 지금 두 번째 놈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알파 플러스 1에 알파라고 하고 얘가 알파 플러스 뭐 3이라고 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몇 개냐면 요거 하나 있죠. 알파. 그 다음에 얘도 괜찮아요. 알파 플러스 1의 함수값과 알파 플러스 2의 함수값.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도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3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4개 이상이 4개가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밖에 안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냐면 이 두 실근이 한 칸 떨어져 있는 상황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동시에 다조건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함수값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자연수가 딱 3개여야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요 오른쪽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죠. 점점 값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괜찮아요. 얘 알파 플러스 1이 L이 될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이 지금 같은 값이니까. 알파도 괜찮죠. 알파랑 G알파 플러스 1 관계. 그러면 일단은 두 개 확보를 했어요. 알파랑 알파 플러스 1 확보를 했고, 그 다음 요 M도 지금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면 M 플러스 1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만약에 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기 위에, 이 노란 색깔 라인보다 위에, 여기 1번처럼 얘가 M 플러스 1이 되면은 M 플러스 1이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M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금 자연수가 이미 두 개의 자연수가 다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다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M 플러스 1, L이 될 수 있는 놈, M 플러스 1, 그 다음 M 플러스 2도 괜찮죠. 그 다음에 M 플러스 3, M 플러스 4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이렇게 3개만 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G의 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만약에 1번 위치에 오게 된다면은 어떤 정보를 확인을 했냐면 이 실근 두 개가 M 플러스 3과 M 플러스 4라는 그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0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지금 1번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내려온다는 얘기죠. 만약에 M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 그럼 M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런 알파가 있으면 자, 지금 이 자연수 L을 만족하는 애는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만약에 여기가 M 플러스 1이 내려왔다라고 치면 이 노란 색깔 아까 라인보다 지금 요 GM이랑 G의 M 플러스 1 관계도 다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다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M 플러스 1 계속 감소하고 있죠. 알파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4개가 돼버리니까 이 노란 색깔 라인보다 아래쪽에 M 플러스 1이 값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얘가 알파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 지우고 요 알파 값이 결국에는 M 플러스 1이다. 즉 얘는 M 플러스 2, 얘는 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G의 M 플러스 1 값이 결국에 GM보다 아래쪽에 있으려면 알파랑 M 플러스 1이 같다. 즉 G의 M 플러스 2랑 G의 M 플러스 3이 둘 다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케이스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식 써보면 되는데 우리가 식 쓸 때도 어떤 식으로 썼냐면 자, 지금 fx에 대한 정보 fm이 m 값을 지나고 그 다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f'm은 1이었죠. 자,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x-m의 세제곱 그 다음 두 번째 거 모르죠. x-m의 제곱 이게 더함수 모르니까
그 다음 F'M이 1이고, 그 다음 FM은 M.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케이스를 넣어보면, 여기다가 지금 M 플러스 3과 M 플러스 4를 넣어보면, 3을 넣었을 때는 27 플러스 9A 플러스 3 플러스 M이 0이 되고, 4를 넣어도 0이 돼야 되니까 64, 그 다음에 16A 플러스 4 플러스 M은 0이 됩니다. 미지수 두 개니까 연립해보면 M 날라가고, 빼주면 7A, 그 다음에 30이고 68이니까 밑에서 위에 빼주면 38은 0입니다. 즉 A가 지금 7분의 마이너스 38이라는 정수값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때요? M도 정수가 될 수 없습니다. M은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될 수 없구나.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얘를 집어넣어 보면은 M 플러스 3을 넣었을 때 식은 아까 써놨죠. 9A 플러스 3 플러스 M은 0이고, M 플러스 2 대입을 해주면 8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2 플러스 M은 0입니다. 자, 둘이 빼주면 5A에다가 30에서 10 빼주면 20은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 그때 M은 다시 대입을 해주면 30에 마이너스 36이니까 M 값은 6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구해야 되냐면 G12 값이니까 G의 12는 F의 12가 되는 거고, F에다가 지금 M 값과 A 값 다 구했으니까 때려 넣어주면은 12 빼기 6의 세제곱, A는 마이너스 4 그리고 6의 제곱 플러스 6 플러스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6으로 묶어내면 6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2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12니까 72에 12를 더한 84가 정답이 돼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시험은 공통보다는 조금 더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조금 더 집중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확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공통에서 최대한 여러분들 시간을 확보했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